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첨단 반도체 칩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단순히 데이터만 오가는 게 아닙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는 섭씨 500도가 넘는 열점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가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공학자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우리에게 엄청난 성능 향상을 약속해왔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력 밀도라는 무시무시한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펜티엄 칩 시대에 이미 반도체의 전력 밀도는 제곱센티미터당 100W를 넘어섰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스토브의 발열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칩은 작아지는데 열은 더 빽빽하게 모이니 그야말로 불타는 반도체가 된 셈이죠. 예전에는 데나드 스케일링 덕분에 소자가 작아져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자 크기를 줄이는 만큼 전압도 같이 줄이면 내부 전기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스위칭 속도와 노이즈를 견디려면 전압을 무작정 낮출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크기는 주는데 전압은 그대로니까 내부 전기장이 급격히 치솟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현대 반도체 발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치솟은 전기장은 전자들을 미친 듯이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얻은 전자들을 우리는 핫캐리어라고 불러요. 이 녀석들이 반도체 격자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전자들이 사나막 계면까지 타격해서 소자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칩 내부에서 전자가 마치 미사일처럼 소자를 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열이 발생하는 경로는 또 있습니다. 첫째는 저항입니다. 배선이 가늘어지니까 저항이 급증하고 전류가 흐를 때마다 줄 히팅 현상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누설 전류입니다. 사나막이 너무 얇아지니까 전자가 유령처럼 막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위치를 꺼도 전기가 새어나가니 아무것도 안 해도 칩이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공간 효율을 위해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는 3D IC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칩 사이에 열이 갇혀버린 거죠. 열이 빠져나갈 길은 없는데 위층 프로세서의 열이 아래층 메모리를 달궈버리는 열 커플링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성능을 위해 쌓아 올린 칩들이 서로를 요리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이 마이크로 화재를 어떻게 진압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자 구조를 바꿔서 전기장을 완화하고 신소재를 써서 저항을 줄이며 아예 새로운 쿨링 아키텍처로 열을 뽑아내는 전략이죠. 이제 각 분야의 구체적인 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자 구조의 혁신인 LDD입니다. 드레인 근처에 농도가 낮은 완충지대를 하나 더 만드는 건데요. 전기장의 급격한 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나눠 밟는 것처럼 전자의 충격을 줄여서 핫캐리어 발생을 막고 소자의 수명을 늘려주는 아주 영리한 기술입니다. 소재의 힘도 빌립니다. 양자 터널링을 막기 위해 하이케이 유전체를 도입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두껍게 만들어서 전자가 못 뚫게 하면서도 전기적 성능은 유지하는 마법 같은 소재죠. 또한 금속과 실리콘의 화합물인 실리사이드를 써서 접촉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매끄럽게 닦아서 마찰열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칩 설계 단계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칩 전체를 한꺼번에 다 켜면 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부 영역만 켜고 나머지는 꺼두는 다크 실리콘 제어를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만 전기를 공급해서 전체적인 열 발생을 관리하는 일종의 전력 배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냉각 방식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칩 표면만 식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칩 내부를 직접 냉각하는 최저 쿨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칩 뒷면을 식히는 후면 쿨링부터 양면 쿨링까지 열이 발생하는 근원지까지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열을 뺏어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냉각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마이크로 유체입니다. 실리콘 다이 사이에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미세 채널을 뚫고 그 안으로 냉각액을 직접 흘려보내는 겁니다. 열이 발생하는 열원 바로 옆에 시원한 물기를 내주는 거죠. 칩 자체가 스스로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열점을 관리하기 위한 특수 요원들도 있습니다. PCM은 왁스처럼 상태가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열 커패시터 역할을 하죠.
열이 확 오를 때 자기가 대신 녹으면서 온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또한 전기를 주면 한쪽은 시원해지고 한쪽은 뜨거워지는 TEC 소자를 이용해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식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발열의 원인은 반도체 미세화로 인한 고전개, 가느다란 배선의 저항, 그리고 3D 적층으로 인한 열받침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DD 구조로 전개를 완화하고 신소재로 누설을 막으며 마이크로 유체로 내부를 식혀야 합니다. 결국 미래의 반도체는 설계 단계부터 열을 고려하는 서멀 어웨어 디자인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쿨링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고려할 옵션이 아닙니다. 속도만큼이나 혹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설계 제약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 화재를 제압하지 못하면 디지털 세상의 진화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레슨이 반도체 열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